여기 마트를 배회하는 수상한 모습의 부자가 있습니다. 닮은 구석은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그들은 늘 그려왔던 것처럼 능숙한 모습으로 마트의 물건을 훔칩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가족도 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2018년작 영화 어느 가족입니다. 얼마 전 브로코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죠. 배우 송강호 씨가 이 영화로 칸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사실 모두 잘 아실 겁니다. 이에 앞서 2018년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어느 가족을 통해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적이 있는데요. 다양한 가족의 모습과 가치관을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영화는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브로코 이전에 존재했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대표적 가족 서사 영화인 어느 가족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2018년 같이 칸 영화제에서 경쟁한 이창동 감독의 버닝을 참 좋아하기도 합니다. 차후에 시간이 되면 버닝도 꼭 다루어 보고 싶네요. 남자 쇼타가 무사히 마트를 털고 온 저녁, 가족들이 한데 모여 저녁을 먹습니다. 살림이 그리 넉넉해 보이지는 않지만 평범하고 다복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 이 가족에게는 말 못할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있는 그 누구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라는 점입니다.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 할머니의 경우 이 집의 주인입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사비로 이 허름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죠. 그녀의 삶을 지탱해주는 것은 이 집과 얼마 되지 않는 노인 연금입니다. 지역내 복지사가 찾아와 집을 비울 것을 권하지만 할머니는 가족의 터전인 집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가족 내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남자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쇼타를 무척 아낍니다. 노부요는 세탁업에 종사하며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부요의 수입은 이 가족의 가장 안정적인 소득원이기도 합니다. 쇼타는 동네 마트 혹은 구멍가게를 털곤 하죠. 쇼타가 훔치는 것은 자기가 먹고 싶은 과자 같은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필요한 생필품들입니다. 여기 이 여학생의 이름은 아키입니다. 할머니를 무척 좋아하죠. 아키 또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매직미러가 있는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밀개떡을 좋아하는 이 어린 소녀의 이름은 린입니다. 이들 6명은 어떠한 일에서건 가족으로 보이는 공동체를 형성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영화의 처음으로 돌아오면 남자 쇼타가 무사히 마트를 털고 돌아가는 길에 유리, 그러니까 린을 발견합니다. 유리는 친부모로부터 끊임없이 학대, 방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이를 가여이 여겨 유리를 집으로 데려오게 되죠. コロッケ食べるコロッケ食べるか 그러나 얼마 가는 시간이 흘러 유리는 뉴스에 실종 아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2ヶ月以上も隠し続けた理由は一体。警視庁は両親を重要参考人として 이후 유리는 머리를 자르고 린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お、かわいい。これならバレねえなめっちゃかわいいじゃん。 린은 이 가족의 곁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친부모와 달리 이 가족의 모두는 린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과정은 과거 쇼타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었었는데요. あんた拾ったのはね、松戸のパチンコ屋。 남자와 노부요는 과거 어느 주차장에 버려진 쇼타를 車は 데려온 적이 赤 있습니다. のビッツ。 아키의 부모는 아키가 외국에서 유학 중이라 믿고 있습니다. はいなんか楽しいみたいねオーストラリアな 아키 또한 부모의 무관심으로 인해 원 가족에서 떨어져 나온 청소년이죠. 할머니, 남자, 노부요 또한 서로 가족이라 부르기에 뚜렷한 접점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同じだ。大丈夫だよ。もう治ったよ。 이들에게는 경제적 어려움, 학대의 기억, 고된 노동, 관계의 단절 같은 깊은 상처들이 그림자처럼 존재하지만 그것이 서로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好きだったらね。こうやってやる。 그들이 나누어 가진 상처는 되레 그들을 더욱 끈끈하게 결속시키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이 평온한 가족에게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今日遅いんだな出かけんのはうん、ワークシェアだって。なんだよそれ給料が払えないんで、10人も昼からでいいってさ。みんなで少しずつ貧しくなりますってことか。そんなとこちゃう。どうしようまだよ。 영화는 남자의 사고로 인한 실직, 어려워진 회사의 사정 앞에서 노부요 또한 직장을 잃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うちとしても困っててさ、どうしても減らすとなると時給の高い2人のうちどっちかってことになっちゃってね。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딱 하나. 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나누는 정서적 유대입니다. そこなんじゃないかこっちかこっちかねえねえねえそこはないよ。どこ？どこ？どこ？何が？どこ？ほら消えたろ 영화는 이 이상한 가족 사이에 존재하는 유대감의 존재를 반복적이고 섬세하게 보여줍니다. 새벽 일을 나가는 남자를 위해 넘겨주는 보온병. 남자는 퉁명스럽게 반응하지만 추운 겨울 인력 시장의 봉고차 안에서 이를 소중히 홀짝거립니다.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할머니는 야뇨증을 앓고 있는 린을 위해 손수 소금을 먹여주죠. しょっぱいよ。昔これで 쇼타는 추운 날씨에도 마당을 서성거리며 남자가 퇴근 후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노부요는 일하면서 얻은 넥타이핀을 일부러 챙겨와 쇼타에게 건네줍니다. これ何？
あ、ネクタイピンあげるよ。偽物だけど。 아키가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노부요는 아키의 이야기에 한껏 반응해주며 귀를 기울입니다. 이 밖에도 너무나 많은 장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애정하는 장면과 관계는 남자와 쇼타가 주고받는 놀라운 상호작용입니다. 이 관계의 백미는 온 가족이 바닷가로 짧은 가족여행을 갔을 때 쇼타가 아키의 가슴을 훔쳐본 후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아키의 가슴을 훔쳐본 쇼타를 남자는 혼내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말들로 사춘기 특유의 성적 호기심과 신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어루만져 줍니다. 쇼타가 혹여 잘못된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말이죠. ちょっと病気かと思った。 그렇습니다. 이들은 진짜 가족이 아니지만 보편의 가족이 나누는 그 이상의 상호작용, 그들 스스로가 이미 느끼고 있는 것처럼 서로 간에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가족 여행 후 할머니는 평온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남자와 노부요의 실직으로 위태롭게 유지됐던 그들의 일상은 할머니의 죽음과 함께 좀 더 심각한 위기에 빠지는 듯 싶었지만 진짜 사건은 이후에 벌어집니다.これ待ってる。 쇼타가 물건을 훔치던 린을 대신해 잡히고 사고를 당하면서 이 가족은 피할 수 없는 위기를 맞습니다. 쇼타가 절도 사건으로 경찰에게 인계되는 과정 중에 가족의 정체가 점차 드러나게 된 것이죠. 영화는 이 이상한 가족이 나름의 생존 전략을 통해 위태롭게 일구어왔던 일상이 어떻게 간단하고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생존을 위해 가족이란 형태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던 이들을 진정 위협하는 것은 경제적 궁핍이나 구성원 간의 미움이 아니라 다름 아닌 사회적 기준과 제도권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들은 함께이기를 원했으나 그들의 일상과 관계, 그 속에 자리한 애정과 상호작용은 보편의 사회적 기준과 인식으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서로를 사랑하고 살아가게 하는 힘을 가졌다고 해도 말이죠. 이제 이들은 사회적 보호라는 명목 아래 각자의 비밀과 상처를 타의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前の夫をね、刺して殺して埋めてるの。まあ地上のもつれね。あれは正当防衛でしょ。殺さなかったら2人ともやられてたわけだし。まあ判決ではそうでしたけどね。 정당방위였다고는 하지만 남자 노부요는 사회적으로 살인자라는 낙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誘拐じゃないんですよ。腹すかしてんの見かねて、信代が連れてきて。いやでもそれ無理やりとかじゃなくて。
そういうのを誘拐って言うんですよ。 이들이 만든 공동체 안에서 쇼타와 리는 학대에서 벗어나 안전했고 사랑받는다는 느낌 또한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그것을 유괴라 말합니다. 할머니와 아키, 남자와 노부요 또한 가정과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곁에 있는 누군가를 필요로 했던 것은 동일합니다. 誰かが捨てたのを拾ったんです。捨てた人っていうのは他にいるんじゃないですか。 이미 버려진 서로를 발견하고 주워오는 것. 그것은 그들을 생존하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기준과 제도 아래에서 그들의 말은 힘을 잃고 그들이 서로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증명하는 일은 불가능해집니다. なりすましていた人たちが一体何を目的にこの家に集まっていたのかは未だ謎に包まれたままの状況です。 결국 노부요는 혼자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갑니다. 国語のテストは8位だった。もう分かったでしょ。うちらじゃダメなんだよ、この子には。 가족은 해체되고 남자와 쇼타, 아키, 린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죠. 영화의 말미 남자와 쇼타는 한가로이 낚시를 합니다. 해가 저물고 남자의 집에서 그들은 여전히 사이좋게 고로케를 먹습니다. うめえ。このってことうめえな。でしょ。 부모가 즐겨 먹던 음식을 자식이 대를 이어 좋아하는 건 흔한 일이죠. 俺か。ここで泊まっていこっか。 보호기관에서 지내고 있는 쇼타는 무리를 해서라도 남자의 집에서 더 머물고자 합니다. 今帰ったと同じだよ。だな。雪だるま作ろうよ。 늦은 밤 쇼타가 남자에게 눈사람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남자는 늘 그랬듯 기꺼이 응해주죠. 모든 상황이 달라졌지만 이들은 함께일 때 여전히 즐겁고 행복합니다. 같이 등을 맞대고 한 베개에 누워 잠을 청하는 두 사람.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만남 속에서 두 사람은 쉬이 잠들지 못합니다. なんで男の子に翔太って名前をつけたんですか？あなたの本名ですよね。 자신의 이름을 줄 만큼 쇼타를 사랑했던 남자. 俺はお前のいい。いやほらほら一回ちょっと呼んでみろよってほらいつかね。いいかじゃあいつかな 실패한 인생이지만 쇼타에게만은 좋은 아빠이고 싶었던 남자. 그러나 사회는 남자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이제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父ちゃんさ、おじさんに戻るよ。
うん。ごめんな。おじさんもうわざと捕まった。僕わざと捕まったんだ。 모진 말로 자신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남자의 죄책감을 떨쳐주려는 쇼타. 쇼타! 쇼타! 여러분은 가족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언뜻 생각해보면 핏줄, 동거, 경제적 공동체, 정서적 유대감 같은 것들이 떠오릅니다. 이 네 가지 기준을 기대어보면 어느 가족의 구성원들은 단 하나, 핏줄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준을 높은 수준으로 충족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가만히 제 가족을 이 기준에 의거해서 체크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어느 가족의 공동체가 저의 친가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점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셨나요? 이들을 단지 핏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편적 기준이나 제도권에 속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가족이 아니다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가족을 정의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정서적 유대감을 훨씬 뛰어넘은 희생이었죠. 할머니는 가족을 위해 몰래 돈을 모아두고 노부효는 남자를 위해 모든 죄를 뒤집었습니다. 어린 쇼타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고 진정 아들로 쇼타를 사랑했던 남자는 마지막에 쇼타의 장래를 위해 그토록 바랐던 아버지 되기를 포기합니다. 쇼타는 그 마음을 헤아려 남자가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진 말을 하죠. 이처럼 이들은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합니다. 희생이란 단순한 도움이나 지원이 아닌 자신을 포기하고 타인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체의 가장 강력한 본능이 생존임을 생각할 때 이는 인간의 본성을 역행하는 부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희생은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종종 쉽게 발견되고는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숨을 쉬는 것, 그 안에 가족의 희생이 나름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상한 공동체는 핏줄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 아니기에 제도권과 사회적 기준이 세운 가족이라는 정의 앞에서 너무도 쉽게 해체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해체의 과정에서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 이들은 진정한 가족이 됩니다. 이 이상한 공동체가 모두 함께 비좁은 마당에 앉아 불꽃놀이를 지켜보던 일을 기억합니다. 불꽃은 보이지 않지만 그 소음만으로도 이들은 불꽃놀이를 충분히 음미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로 충분한 유대와 사랑을 나누었던 이상한 공동체. 영화 어느 가족이었습니다.